대선 승리를 위한 보수 대통합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지금 시작합니다. 보수 대통합으로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잠깐 쉬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 2시부터는 정정당당 김종형, 김종형 우리 뉴스엔진 앵커와 함께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 중요한 이슈들도 있고 해서 오늘은 앵커지만 저와 함께 출연을 해서 오늘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당당 김종형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엊그제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그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해서 뭐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많으니까 제가 앵커로서가 아니라 그 패널로서 과거의 정치부 기자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뉴스엔진에서는 1일 2역 을 하고 계시고요. 또 어떠한 역할 모두도 다 잘하고 계신다라는 제가 칭찬을 아니할 수 없는 오늘 사실 11시입니다.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11시 22분이었죠? 22분부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됐고 전원일치 8대 0이 나왔고 이변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마 조금 전에 윤희석 대변인이 와서 뭐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대해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하지 않았었다면서요. 우리가 판결에 대한 내용은 아직 소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도토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쨌든 아셔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든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하면 도대체 어떤 내용의 헌재 판결이 있었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8시 30분에 아침 8시 30분에 헌법재판관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서 회의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평의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9시 30분에 최종 평의에서 서명을 이제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사인을 했죠. 그다음에 11시 10분에 일반 방청객들이 다 들어왔는데 일반 방청객들은 거기 헌법재판소에 104자리가 있습니다. 104자리 중에서 20석, 20석을 이제 방청객들에게 나눠줬잖아요. 그래 뭐 4,800대 1인가 그랬대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의 공모가 있어서 그래서 일반 방청객들은 로또 맞은 분들 한 20명 들어왔죠. 그다음에 11시에 입장이 됐습니다. 2024 헌나 8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관한 건 이것을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약 25분 동안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걸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 동안 읽었는데 이번에도 한 2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11시 22분에 나왔으니까. 했으니까 20분 조금 넘었던 거죠. 처음에 이제 그 재판관들이 들어와서 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주장했었는데 이유 없다. 어떤 정치 행위든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두 번째는 아니 계엄이 바로 해제됐는데 무슨 탄핵 사유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해서는 탄핵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중간에 내란죄가 철회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란 행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내란죄 자체는 철회됐기 때문에 이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추 안에서 빠진 것을 이제 지적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랬더니 문제 없다.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 중에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각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논의할 정도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대해서 각하를 하는 건데 사실 각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얘기를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적법한지,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이 됐더라고요. 각하의 대상이 아니다. 얘기를 한 거고. 근데 각하를 한다면 애진작에 각하를 했어야지. 그거를 무슨 뭐 다 듣고 난 다음에 온 나라를 뒤집은 다음에 각하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하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을 얘기했는데 약간의 이게 보면은 그 헌법재판관들끼리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보충 설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문 법칙에 대해서 조한창과 김복현 두 재판관이 네. 좀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보완이 얘기를 돼야 했어요. 된다. 그러니까 전문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요. 네. 지금 현재 그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한 그런 수사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증거 채택을 하거나 이거를 읽어보면서 판단을 하는 것들이 그게 옳으냐 그르냐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거는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검사 측에서 냈던 그 증거 자료를 채택하지 말아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게 인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법이 바뀌어서 그 최종 판결이 나온 것 이전에 그걸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재판관들이 그때 정영식 재판관이 처음에 하면서 그건 우리가 판단을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한창과 김복현 두 분 다 보수적인 네, 재판관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하는 게 옳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 그다음 그냥 다 했죠. 정리를 네. 다 한 거죠. 네, 정리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계엄 선포 이유, 계엄을 선포한 것이, 그러니까 원래는 전쟁이나 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이제 대통령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계엄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 자체는 개인적인 느낌이잖아요. 대통령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지금이 그런 정도의 비상 상황이야 이런 것들을 인정을 못하니까. 국가적인 비상 사항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계엄성이 없다. 그렇죠. 계엄성이 없다. 네. 그리고 22건의 탄핵을 했다. 헌법재판소에. 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서 그 계엄을 한 해 만해를 따지는 게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야당의 전형에 대해서 2025년도 예산은 그 예산에서 삭감된 거 네, 있잖아요. 네. 그 삭감된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 계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2025년 예산은 계엄할 때는 통과가 되지도 않았다. 본회의는 예결위만 통과됐던 것이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한다는 것들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든지 제2 요구가 가능하다. 사실 그게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보충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네. 677조의 예산이었으니까 그것 중에서 4조 정도니까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엄을 했었던 그 배경,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왜 이 배경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쭉 설명했던 것 일일이 중에서 전부 다 네. 들으셨겠지만 그 하나하나를 다 네. 이제 반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절차의 부당성도 얘기했어요.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명확하게 그냥 이거는 뭐 네, 명백하게 얘기한 거죠. 네. 그다음에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것은 뭐 명백하게 국방장관에게 지시했고 네. 국방장관이 곽정근에게 지시했고 또 경찰청장에게 대통령이 6차례나 전화를 해서 그 국회에다가 병력을 보내라고 얘기를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장 논란이 됐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네. 1차장에게 과연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다 홍장원 차장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주장이 엇갈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헌재에서는 진실로 받아들였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고 전화를 해서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해봐라 네. 라고 했고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방첩사령관이 누구누구의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14명의 명단을 불러준 것을 다 인정을 했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또 굉장히 뭐랄까 가슴 아픈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이 국회에다 군을 투입함으로써 군인들과 그리고 시민들이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이 네. 총을 들고 나와서 시민들과 국회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다라는 어떤 그런 지적을 하신 거죠. 그죠. 사실은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라를 지키고 또 우리 나라는 또 국민이잖아요. 국민을 지켜야 하는 병력인데 사실 대처하는 걸 우리가 그날 생방송으로 다 봤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무서웠죠. 그렇습니다. 네, 충격적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포고령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고 네. 그다음에
그 전공의들이 바로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이런 내용이잖아. 이건 뭐 불법적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고, 그 다음에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것, 이것 역시 들어가서 뭐 사진 찍고 이랬잖아요. 네, 네. 그리고 거기 선관위 직원들을 영장 없이 비켜나라 그런 다음에 밀고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판사들에 대해서 네. 전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위치 확인한 것, 이것도 불법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자, 대통령의 고민은 이해가 된다. 네. 야당으로부터 뭐 계속 공격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낀 그런 것들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행위는 네.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으로 해결했어야 된다. 그렇죠.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으로 해결했어야 된다. 이것을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이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 말씀하시는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했나 봅니다. 지금 속보가 떴는데 윤석열 그게 대통령이 어떻게 청주 방송에 제일 먼저 나오죠? 여러 지금 속보가 떴고요. 딴 데서도 네, 딴 떴나요? 데도 떴습니다. 네, 예, 대통령이 뭐라 지금 그랬는지 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저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가치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네요. 네.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결과적으로 죄송하다. 이런 건 이렇게만 봐야 될 것 없고 같아요. 그냥 결과적으로 내가 죄송하게 됐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 모든 문제를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으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그 군인과 시민들이 대치하도록 만들었던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을 통해서 네. 국민들의 신뢰를 배신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계엄이 발생하는 배경에 대해서 가장 답답했던, 그리고 또 국민들이 많이 뭐 좀 의아하고 분노했던 지점이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뭔가 민주당이 줄타넥을 하고 또 예산도 삭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뭔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손발을 다 묶어 놓는 것 같이 느껴졌다면, 그렇다면 본인이 가장 위에 있는 행정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저 방법밖에 쓸 게 없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퀘스천이 있었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정리를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헌법재판소가 처음부터 네. 속사포 같은 속도로 음. 모든 조항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결정을 내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이 계엄이 해제된 것은 대통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저항하고 군과 경찰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여당 대표가 제일 먼저 이거는 불법이고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하고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의거해서 저는 경찰과 시민들이 움직였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에서 네. 파면됨으로써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고요. 네. 그리고 그 판결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배신을 했고 네. 모든 문제는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군을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뭐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 파면 결정이 나고 나서 바로 이제 입장 나왔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뭐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권성동 그 원내대표도 대선에 대한 언급을 바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선에 대한 연금을 하면서 함께 뭉쳐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한동훈
대표가 썼던 그 워딩 음. 가장 위험한 사람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음. 위험천만한 이재명에게 미래 못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끝나자마자 의총이 열렸는데 네. 의총 분위기는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동훈 대표를 쫓아냈던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 예, 인민재판했다는. 인민재판 같은 그런 분위기가 네. 일부에 의해서 연출됐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랬구나. 뭐라 그러냐면 그 비공개 의총에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을 그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조치를 그러니까 무슨 뭐 잘라내든가 뭐 그 어떻게 뭐 징계를 하든가. 근데 이분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사실은. 네.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동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4대4가 될 것이다. 5대3으로 기각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그 우리 지지자들을 얼마나 희망 고문을 시켰습니까? 그랬죠. 사실 저희가 이거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 5개의 사항 모두가 너무나 딱 부러지게 위헌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분들은 4대4다, 5대3이다, 네. 각하가 몇 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우리 지지자들을 다 길거리로 끌어냈지 않습니까? 사실 중진 의원들이 그랬기 때문에 더 긴가민가 하기도 했고 또 예. 나경원 의원은 4대4 얘기했는데 이분이 또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런가 아닌가 하면서 마음속으로 뭔가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야, 근데 결국은 전광훈 목사와 함께 이 자유통일당 아닙니까?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전광훈 목사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서 무슨 뭐 그 길거리 가서 시위를 예를 들면 그거야 뭐 시민들이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지지자들이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는 게 안타까우니까 네. 그런 행동을 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계속 유포시키면서 분위기를 더 악화시킨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자, 그러면 지금 의원총회에서 그런 분위기가 또 연출이 됐고 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했었냐면 4.2 재보궐선거에서 사실 좀 뭐 이런 표현 저도 싫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폭망했고 그래서 민심의 어떠한지를 좀 알았을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파면까지 당했으면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조기 대선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근데 그런 분위기다? 이거 너무 걱정돼요. 근데 사실은 아까 윤희석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네. 이게 뭐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기의 이권과 눈치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국회의원들 같아요. 특히 권력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민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저렇게 소리치는 분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다. 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날아갔으니 이제 파면됐으니 우리는 어떻게 이거거든요. 사실 그 마음이 지금 제일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 왜냐하면 어떡해? 아니 사람들한테 야 윤석열 대통령 다시 복귀할 거야, 기각될 거야, 4대4야, 5대3이야. 그러면 돌아와서 우리 배신자들 다 싹 쓸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그 진짜 비법률적인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다가 어제까지 그랬죠. 이제 현타가 온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네. 자, 보세요. 8대 0입니다. 8대 0. 보수 재판관들 누구하고 싸웠느냐, 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얘기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전문 법칙에 대해서만 조한창, 김복형, 이 두 재판관이 이거는 보충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아니 사실 법률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분명한 거거든요. 사실 제가 이번에 그 재판 결과, 그러니까 그 탄핵 파면 결과 딱 나왔을 때 그때 현타가 딱 왔어요. 무슨 현타가 왔냐면, 그러니까 요 지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긴 해요.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 냈던 대통령의 파면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당연한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TV로 계엄군이 군인들이 총을 갖고 뭐 헬기 타고 내려오고 국회 창문 깨고 들어가고 케이블 타이로 포송하고 이런 거 다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인용 안 되는 거 아니야? 각하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런 분들한테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어서 이렇게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현타왔어요. 8대 0으로 네, 그 현타왔어요. 헌법재판관들이 그 조목조목 다 지적을 하면서 보수 재판관이라는 분들도 전혀 이견이 없이 이것을 만장일치로 이거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랬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지금 일부에서 열린 의총에서는 네. 무슨 또 배신자, 뭐 탄핵 찬성파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 음. 그 사람들을 잘라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 게 야.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도대체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져서 한번 보세요. 어제 했던 그 선거에서 네, 네. 저희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했어요. 정말 네.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처참하게 아니 참패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동안에 나가서 그 전한길 씨 불러다가 거기 거기서 안수기도 하면서 네. 할렐루야 하면서 저는 종교에 대해서 아무런 사심도 없고 기독교 저 좋아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마치 무슨 종교 집회처럼 만들어서 정치와 종교를 다 뒤섞어 버렸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제 거제도에서 우리가 지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로 한 번밖에 져본 적이 없는 그 거제도에서 네. 거의 20%포인트 가까운 대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김영삼 전 대통령 고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 거기 장목초등학교 나오셨죠. 전 네. 가봤었는데 그 기념관도 가보고. 그다음에 그 부산에 있어서 교육감 선거에서도 저희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당 지도부 어저께 한 얘기 들으셨죠? 패배가 아니다. 거기에서 사실 진짜 화 많이 났어요. 예, 그게 이게 패배가 말이 아니다. 되는 얘기입니까? 뭐 민심의 바로미터가 아니었다? 예. 아니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하나를 가지고 당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이번에는 23개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졌고 5개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김천 땅 짚고 헤엄치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뭐 고생들 하셨는데 어쨌든 거기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우위 지역인 거기를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진 거 아닙니까? 그랬죠. 예. 다 진 건데 그게 패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저희가 졌잖아요. 결국 만장일치 패배를 당했는데 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의총에서는 그걸 놓고서 탄핵 찬성파들 공론화해서 조치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이걸 들으면서 도대체 누가 국민을 배신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을 만약에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탄핵이 결정이 난 상황이고 이 결정은 계엄이 잘못되었던 것이다라는 결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한테 묻겠다라는 건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도 계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정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사법 체제에 대한 인정이 안 된다는 예, 건가요? 뭐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어서 이야. 정말 아니 우리 당이 어쩌다 이렇게 돼 버린 겁니까? 우리 당이 그 보수의 정신은 법치주의거든요. 헌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법치에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보수주의의 아,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좌파들 공격하는 건 뭡니까? 니들 법 좀 지켜라 제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 아닙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합니까? 당신 말이야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걸로 피의자가 됐으면서 계속 연장하면서 그 자기의 죄를 피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게 맞아? 이게 정치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저희가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자칭 보수 정당에서 정치인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못하겠다. 다른 길거리에서 시위하던 분들이 그러면 그거 이해돼요. 네. 네. 감정적으로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정말 화가 나면 저럴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당 지도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한동훈 대표가 그때 당시에 계엄의 그날
그러니까 이 계엄은 위험이고 위법이다라고 먼저 치고 나갔고 그 계엄을 해제하는 데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뭐 위헌정당 해산 신청까지도 안 들어갈 수 있었다. 네, 다 그렇습니다. 정당을 지켰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와 근데 의총에서 지금 탄핵이 결정이 난 상황인데도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다? 저는 지금 이거를 아직까지도 진짜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야. 시청자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은 누가 도대체 보수 정당을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한 건지 분명히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아 됩니다. 그쵸. 그동안 저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한동훈 대표를 맨날 배신자, 배신자 이렇게 얘기하지 아 그 입 않았습니까? 좀 진짜 한번 때려야 돼요. 그렇죠? 아 진짜 근데 헌법재판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대통령이 무슨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운 거 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 제도적,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 군대를 보내서 물리적으로 무엇을 해결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수적인 재판관들을 포함해서 네.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파면당한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우리 당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공론화를 통해서 조치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야. 아니 이분들이 정말로 이 보수 정당을 완전히 배신하는구나. 보수 유권자들을 완전히 배신하고 국민들을 배신하는구나. 그래서 보수를 아예 괴멸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분노가 치솟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저도 국민의힘의 전직 최고위원이었고 보수 정치인인데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표를 달라고 해? 그래서 결국은 어저께 우리가 이렇게 대패한 거 아니 아닙니까? 근데 또 재밌는 게 저는 진짜 마포 우리 함은경 위원장이 지역구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네. 그 결과가 사실은 좀 제일 궁금한 곳 중에 하나였어요. 뭐 다른 분들은 담양 궁금해하시고 거제도 궁금해하시고 또 뭐 부산 교육감 선거 궁금해하셨지만 저는 이 마포 4선거구 여기가 좀 가장 좀 근데 그랬는데 거기는 그래도 네. 좀 어려운 그죠. 지역이었어요. 원래 어려운 지역. 네, 근데 원래 어려운 여기가 지역이었어요. 자통당이요. 예, 그 후보 냈잖아요. 예. 200표도 안 났어요. 아, 그래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200표. 200표도 안 났어요. 자통당. 아유 그리고요, 참. 근데 그게 정말, 실체예요, 실체. 정말 웃긴 게 뭔지 예. 아세요? 성남 분당이에요. 거기 졌어요. 거기 졌잖아요. 네. 저희 아니, 졌어요, 거기는 거기. 우리가 이기는 곳이 이겨야만 하는 곳이에요. 이기인 씨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거제에 약간 충격도 있었지만 전도 분당 주민이거든요. 분당이 졌다? 야 저는 이것도 황당했어요, 진짜. 야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왔구나. 거기서 우리가 분당에서 패배를 했어요. 거기 예. 김은혜 의원, 안철수 의원, 네. 우리 당의 어떤 대표적인 주자들이 있는 곳이고 거기는 텃밭도 굉장히 좋은 곳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도 졌어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가 이것들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맞서 싸울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현실 자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자통당은 200표 안 나온 게 현실인 거고 그러니까 목소리는 컸는데 실체는 작았다는 게 사실은 현실인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었던 중도들은 지금 이만큼 회초리를 들고 지금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인데 지금 의총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와 저는 이거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야.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당 지도부가 네. 이제 원래대로 하자면 지난번 선거에서 어제 선거에서 저렇게 대패를 하고 그러면 당장에 당 대표 그리고 물러나라. 네. 원내대표 물러나라 이런 얘기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어쨌든 우리 당이 뽑은 우리 당의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8대0 만장일치로 이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어쨌든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당은 일찌감치 거기 절연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랬죠. 한동훈 대표와 저희 지도부가 있을 때는 빨리 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절연을 하고 그다음에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 어버이 정당 이재명 대표의 정당과 맞서 싸우자. 그러면 우리가 그나마 승산이 있을 수 있다. 적어도 민주당이 우리가
당대표와 18명이 가서 반대 투표를 했기 때문에 계엄 해제 투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치고 나가서 위헌 위법이다라고 계엄을 해제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우리를 좀 믿어달라 이렇게 나가야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도부를 쫓아내고 음. 그다음에 남아서 한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결합을 해서 음. 끝까지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 당에서 있잖아요. 네. 무슨 기소를 당하고 수사를 받으면 음. 일단 탈당을 해요. 음. 그다음에 탈당이 안 되면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네. 탈당이 아니고 무죄가 네, 밝혀지면 뭐 그게 정상이거든요. 음. 더구나 일반 사람들, 일반 당원들도 다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그런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본인이 탈당을 하거나 물러난 다음에 재판이 끝난 다음에 오는 게 아 맞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리고 음. 그냥 껴안고 가다가 결국 늪에 계속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게 이제 어저께 선거 결과입니다. 네. 저는 어저께 선거 결과와 그다음에 오늘의 8대 0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서도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다. 아 그건 진짜 안 돼요 이제. 이제는 이건 말이 안 진짜 되는 거죠. 진짜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이거는 되는 거죠. 야 그 윤석열 대통령 지금 아직도 1호 당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돼요 이제? 본인이 탈당을 안 하면 여기선 출당 조치하나요? 어떻게 돼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부로 음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전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랬죠. 그러면 이분은 당적은 어쨌든 아직까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그렇죠. 예. 부분을 어떻게 할까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사실 뭐 이제 와서 그쵸. 탈당을 예. 하겠죠. 이제 그건 와서. 문제가 없는데 그건 문제가 아닌데 야. 문제는 이제 이 앞으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선을 져선 안 된다. 뭐 위험천만한 이재명에게 나라 못 맡긴다. 미래 못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재명 대표는 뭐 "조만간 대표직 사퇴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뭐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대선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서 해 왔죠. 예.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제가 알기에는 월요일 날 당대표직에서 사퇴합니다. 아 다음 주 월요일에 예.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본인은 인제 음. 대선으로 이제 갈 시작을 거예요. 그렇게 하네요. 들어가는데 우리 당에서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대요. 어떤 얘기요? "이번에 후보 내지 말자." 아? 예? 아이 설마. 아 진짜요? 예. 뭐 그런 얘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야 진짜요? 예, 정당에서 후보 선거 대선 후보를 내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로 제가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닌 그런 주장인 거죠. 아 진짜요 이게? 그런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주장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야. 진짜로 '야 완전히 보수 정당을 거의 말아먹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게 전혀 먹히지는 않을 거라고 아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자체도 너무 소름 끼치네. 그렇죠. 야. 여러분들도 지금 할 말을 잃었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와. 앞으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 우리가 그동안에 길거리에 쏟아져 나갔던 분들 예. 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갔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음. 첫 번째는 저거예요. 야 왜 우리 당의 대통령만 2번씩이나 탄핵을 당해야 돼? 이런 억울함과 분통 터짐이 하나 있고요. 아 그렇죠. 또 하나는 야 이재명 대표 절대로 저렇게 흠결 많은 사람을 당대표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는 나는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 돼. 예, 이런 거 예, 있고. 어쨌든 안 돼.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거예요. 또 하나는 가짜 뉴스. 아 이거 할 얘기 너무 예, 많은데. 가짜 뉴스 너무 많죠. 예, 할 얘기 너무 부정선거가 많은데. 있었어. 그리고 뭐 한동훈이는 알고 봤더니 한동훈이가 다 이 배후에 있었어. 계엄도 대통령은 한동훈 너무너무 때문이야. 억울했어. 예.
계엄도 한동훈 때문이고, 그다음에 오동훈 공수처장 임명한 것도 한동훈이 때문이었고, 뭐 또 한동훈이 친중자파가 때문이었고, 한동훈이고 뭐 별 얘기 다 모든 했죠. 게 다 한동훈 쓸데없는 때문이라고, 얘기들. 이런 가짜 뉴스, 증오심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면서 그 배신자를 척결해야 돼라면서 사람들을 끌어 네, 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2번씩 탄핵되는 것들에 대한 억울함, 그다음에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짜 뉴스. 네. 아까 보니까 저기 콩커피인가 하는 분은 아직도 그 가짜 뉴스에 계속 뭐랄까 세뇌를 당했어요. 계몽당하신 네, 분인 것 같아요. 계몽당하셨어요. 예.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그 사람들을 길거리로 나갔던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선동하고 예. 선전하고. 근데 아유, 제가 참. 보기에는 그분들은 이제 현실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다 뭉쳐서, 그리고 자통당하고 손잡아서 이제는 우리가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 네. 이런 생각들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야, 봐라,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이렇게 높고, 그래서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기각돼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야,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윤석열 대통령 구해준대, 이런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트럼프는 지금 관세를 때리고 어. 있어요. 관세 아니, 때리고 미국의 있어요. 트럼프가 와서 우리나라를 구해줘요? 트럼프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관세 25% 때리고 네. 26%였다, 25%였다, 고무줄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주한미군 우리가 필요하면 신속 기동군으로 딴 데 보낼 수 있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고 북한의 김정은이는 스마트 가이니까 내가 걔하고 회담할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성조기 들고 길거리 나가시는 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제가 이제 아까 탄핵이 인용된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과연 그 탄핵은 기각될 것이다, 각하될 것이다 하면서 막 희망 고문하고 보수 진영에 막 가짜 뉴스 퍼뜨리고 했던 사람들 그 반응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좀 대표적인 분들 몇 분 아, 계세요. 그래 준비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네. 조금씩 한번 봤어요. 그냥 그래서 이분들 이제는 지금부터는 어떻게 바뀔까가 좀 궁금해서 일단 한번 이분들 반응도 좀 모아 봤습니다. 한번 그래요? 보실래요? 네. 예. 소리 나가요? 아, 이건 전한길 강사군요. 네. 근데 저분이 뭐라고 코멘트를 했나요? 뭐 본인도 승복한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근데 어. 다만 하면서 뭐 자기 얘기를 또 막 이렇게 해요. 예, 뭐 아니든 뭐 그게 길게 보고 싶지 예. 않습니다. 길게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네. 어쨌든 저분도 이제는 어떤 얘기를 할지도 좀 궁금해요. 네, 그렇군요. 예예예. 전한길 씨는 뭐 입장 표명을 저렇게 좀 했고 네, 또 또요. 어이없어하는 뭐 저런 뭐 표정들을 좀 짓더라고요. 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또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배승희 씨. 어. 이제 시청자 요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탄핵 심판이 이제 결정 내려질 때? 결정되고 4월 바로 4일 이제 예. 라이브를 방송의 뉴스 켰더라고요. 배송 예.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분은? 저분도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말도 안 탄핵 되는 심판 판결이다 뭐 이러고 있어요, 8대 지금도. 0의 예. 전원 그렇군요. 합의로 예. 알겠습니다. 또 탄핵 또 인용이 있어요? 근데 뭐 이 방송까지만 저는 봤는데 예. 이 방송 후미에 가면 뭐 그다음이 우은희 뭐예요? 그다음 보니 뭐가 있습니까? 감독님 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고성국 씨, 고성국 고성국, TV 뭐 뭐 여기서도 그분은 또 어떻게 해요? 그분도 동일하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뭐 이러고 지금부터요. 있어요. 이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됐다고 안 해서 나오는데요? 저 이제 딴 걸로 바꿔 주시죠. 낙심하거나 그냥 다른 뭐 데 좀 계속 이 얘기 듣고 돌려주세요. 싶은 우리가 볼 필요는 없어요. 네, 영상을 좀 빠르게 돌려주셔도 될 것 예. 같아요. 예. 여기는 이제 가세연이고 가세연은 이제 오늘 방송을 하는데 탄핵 반대를 저렇게 띠를 두르고 예,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예, 저렇게 하고 됐고요. 있고. 예. 네, 그만 볼게요. 예, 예. 그만 꺼도 봐요. 될 것 같아요. 별로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저렇게 뭐 아직까지도 인정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다시 생각을 좀 바꿔서 진짜 이제 보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예. 이제 앞으로가 네.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음. 대통령은 이제 현직 대통령에서 파면당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주어졌던 모든 특혜가 이제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무엇보다도 뭐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 연금도 이제 더 이상 못 음. 받게 되는 거고, 네. 경호원을 제외한 네. 나머지 모든 그런
그 혜택이 사라집니다. 뭐 예, 경호는 네. 하게 되죠. 5년 정도. 네, 경호는 좀 유지는 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5년 정도 예. 하고 그다음에 그 5년 본인이 더 요구하면 이제 10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음.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아크로비스타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음. 아크로비스타로 가게 되는데 아크로비스타로 가면 거기는 아,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 경호원들이 계속 있으면 그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거기 주민들도 사실은 좀 볼썽사나울 수 있을 것 예예.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예예. 불편할 거기 예. 때문에 아마 어떻게 좀 거처를 따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음. 원래대로 하자면 그 경호동이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전직 대통령의 경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 다른 데 단독주택으로 네.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지금 음. 현재 이제 재판을 받고 계시잖아요. 지금 형사 재판은 진행 중이니까. 예. 형사 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은 또 어떻게 될 음. 것이냐.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대통령 영부인 신분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는 뭐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 스캔들은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 뭐 조사도 하고 소환도 하고 또 어떻게 이어질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인제 그게 걸려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네요. 예. 일단 명태균과 관련된 그 공천 개입 의혹이 하나 음. 있고 근데 그거는 본인의 목소리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진술도 있고 네. 녹취록이 있어서 음.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그렇게 거예요. 근데 보여지죠, 사실은. 그다음에 네. 또 그 저것도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거. 아, 그쵸. 주가 주가 조작. 조작. 예. 이게 보면 대법원에서 비슷한 음. 얘기를 했던 손모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집행유예 1 년이지만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네. 그 김건희 여사가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펄펄 뛰고 주장하는 게 양평고속도로, 음. 양평고속도로 여기도 뭔가 좀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부토건도 있고 예. 또. 삼부토건도 예. 있고 예. 그래서 사실은 걸려 있는 게 너무 이게 여러 가지가 많아서 음. 이런 부분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들 수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음.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대선 전국이 들어가면 다 대선 전국으로 휩쓸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빨려 들어가겠죠, 예. 사실. 예, 그러면 예. 아마 야당에서 난리를 치면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문제 삼아야 되는데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2달 동안은 이게 2달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2달 60일. 동안은 아마 안 할 거예요. 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음. 야당도 지켜볼 거예요. 왜냐면 그 후폭풍이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검찰 수사라든가 재판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은 아마 2달 뒤에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아마도 어마어마한 피바람이 불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음.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피바람이 불 것이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저요. 예.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랬죠. 예. 그래서 적폐청산위원회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음. 각 행정부처에다 거기 나름대로의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음. 과거에 그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를 다 고해 바쳐 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치 네. 뭐 문화혁명 때 중국에서 뭔가 싸그리 잡아 갖고 처단하는 느낌?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었죠, 사실은. 그런 얘기 무슨 처단한다는 거 또 나왔는데 예, 뭐 예. 저 전공의 처단 하듯이 네. 이런 얘기들이 그때 그런 행위들이 있었는데 음. 근데 그때는요. 어떻게 보면 지금에 비하면 조족지휘이래요. 음. 재발의 피해요. 이번 건은 만약에 민주당이 내란 이런 것들로 들고 걸어서 네. 공격을 하기 예. 시작하면 잘못하면 우리 당이 거의 초토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하려고 하는 그 아젠다는 되게 많죠, 사실은. 되게 예,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예. 명태균도 그렇고 명태균을 통해서 아마 국회의원들 다 문제 삼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무슨 계엄 당시에 어떤 일들로 해서 저게 인제 재판이 진행돼 가면 아마 우리 의원들을 그와 관련해서 내란에 동조했느냐 뭐냐 하면서 정말로 피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걱정이 돼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필두로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친윤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분들이 더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예. 보면 예. 그분들이야말로 1차의 타격 대상, 타겟팅이 타겟팅이 공격 되겠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일 크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분들 보면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네네. 보세요. 한동훈 대표나 그 주변에 있던 그 탄핵 그 비상계엄 반대파들은 사실 문제 삼을 게 없어요. 없죠. 명태균도 뭐 아무것도 명태균도 없고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예.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친윤이죠, 지금 사실은. 예, 신윤들이에요. 친윤이에요. 신윤들이고 예. 이 미적미적한 태도를 보였던 이분들이야말로 가장 최초의 공격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는 일이라는 게 한동훈이를 쳐내라. 한동훈이를 쫓아내라. 한동훈이는 안 된다. 온갖 가짜 뉴스 만들어가면서 한동훈만 공격하면 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썩은 동아줄하고 진짜 동아줄을 모르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예예. 진짜 동아줄이 뭔데. 예. 저는 정말 이분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음 어? 음.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참 쉽지 않을 텐데. 앞으로 이 전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우리가 너무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전혀 절대 안 되죠. 예. 예. 왜냐하면요. 자, 이번에 그 선거 치러 봤잖아요. 네. 우리 당이 정말 속된 말로 폭망을 했지만 민주당 막 만세 부르고 있지 못해요. 왜? 전남 담양 선거에서 민주당이 조국 신당한테 졌어요. 그것도 사실 저는 '에이 그래도 설마.' 했는데 예. 거기 보면서도 여기도 담양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유세 간 건 거기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의원들 30 명? 30명 데려갔거든요. 예. 그래도 졌어요. 맞습니다. 졌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저는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 분들한테는 이 얘기 많이 듣거든요. 야, 나 호남 출신이지만 그래도 나 이재명인 지지 못해.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나는 안 돼.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돼." 이래요. 예, 진짜 그래요. 호남 분들 중에서 예. 재경 호남 분들, 그러니까 지금 호남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호남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분들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래도 어차피 호남에서는 결국은 선거 때면 뭐 이재명한테 다 뭉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조국 신당 뜨는 거 보고 그 기초 단체장에서 최초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요. 그런 예. 걸 보면선 이게 시작됐네. 호남 지역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재명 바람이 그렇게 불고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이 여전하구나. 거기도 있구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렇게 막 좋아만 하고 있을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어떤 분께서 글을 주셨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또 "우리가 똘똘 뭉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깁니다."라는 걸 주시는 게 이재명이니까 해볼 만하다. 이거는 진짜 우리 국룰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우리가 해요.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저걸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추대될 거 아니에요. 거기 무슨 공산당도 아닌데 그렇죠. 그냥 추대될 거예요. 이미 답은 거기 나왔어요. 경쟁이 있습니까? 그냥 혼자서 다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치고받고 싸울 거예요. 그렇죠. 치고받고 싸우지만 그런 치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중계되면서 누가 정말 대통령감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론에 보면 진짜 이게 미천이 드러난다 그래야 되나? 그렇죠. 우리는 카드가 있어요. 약간 옥석이 가려지면서. 네. 그렇죠. 카드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셨지만 신사임당 TV에서 크립토 크래시 암호화폐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 보셨죠? 교수하고. 그렇죠. 예? 오히려 그 교수가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눈이 이미 사랑에 빠진 눈으로.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AI와 관련해서 토론하는 것도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교수하고. 하정우 교수. 하정우 교수하고. 네. 이 교수들이 전부 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야, 이런 정도의 대한민국에도 이런 정도의 그 능력을 가진 정치인이 있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 채널 A에서는 그 밀리터리 덕후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국방에 제가 대해서. 보기에는 저희한테 카드가 있습니다. 법카 아니죠, 법카. 법카 아니고 법카 쓴 사람은 그쪽에 있는 거고 우리는
젊고 음. 능력 있고 음. 그리고 품격도 있고 깨끗한 음. 흠결 없는 흠결 후보가 없는 있습니다. 후보? 예, 그런 흠결 없는 후보가 있어요. 음. 만약에 그런 후보가 나와서 이재명 대표와 토론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분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저쪽 우리가 막 대장동, 백현동 이렇게 공격할 때 네. 명태균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리고 거예요? 계엄 때 입장이 뭐였어요? 계엄 때 어떻게 하셨죠? 계속 네. 바뀌시던데 계엄 때 예. 8대0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핵에 찬성하셨어요? 뭐 반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답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답 없어요, 진짜로. 진짜 답 없어요. 답 없기 때문에 예. 저희는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최근에 들어서 말이죠. 음. 그 헌법재판소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토론회 같은 데 나가 보면요. 네. 다른데 음음음. 방송에 나가면 맨 한동훈 얘기밖에 없어. 왜? 민주당에서도 야, 한동훈이가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공격을 하고 또 이른바 강성 친윤 쪽에서도 네. 한동훈이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양쪽의 공격을 받아요. 아, 요게 또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시사하는 바가 있죠. 있네요. 그거는 나 떨고 있니? 아, 그렇죠. 그거잖아요. 이 사람 나오면 안 되는데 나 어떻게 됐는데 이거네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 나오면- 이재명은 나와야 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 재명인의 마을 음. 재명인의 마을에서 개딸들이 하시는 얘기가 만약에 그 연락 오면 여론조사 연락 오면 김문수라고 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역선택하라고. 그런 얘기 있었다고 뭐 보도도 나왔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맞아요. 예. 왜 자기들이 그래야지 이기니까 뭐 한동훈 나오면은 좀 위험하니까 자기네가.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은 음.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겁니다. 음. 가짜 뉴스도 더 횡행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이제 참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 가짜 뉴스에 대해서 분명히 반박을 하고 그동안은 야, 그래도 같은 편인데 저 사람들 저런데 우리가 계속 공격을 하면 괜히 더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것 같으니까 참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인데 아, 그렇죠. 거기서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냥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보수는 지금 이겨야 되죠.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이길 후보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후보가 누군지는 이제는 우리가 그냥 명확한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전쟁 아닌 전쟁이고 이제부터는 뭐 앞뒤질 거 없이 그냥 이기는 승리를 위해서 그냥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이제 뭐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몇 번 없을 극적인 날이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보수로서는. 그러니까 만감이 교체해요. 네, 만감이 예. 교체합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됐는데 이제 또 우리 보수 대통령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는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렇게 네. 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을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재명과 민주당 민주당 후보 이재명 이 후보를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싸워 나갈 수 있는가 이거를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와, 근데 지금 탱글탄대님께서도 이제 2달 남았습니다라는 얘기 하셨는데요. 이 2달이 정말 정말 중요하고 또 그 2달이 2달 안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당면하게 되는 과제는 경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경선이 이제 뭐 한 2-3주 정도 아니면 국민의힘에서는 단일 후보가 결정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앞으로의 2달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날이라고 보고 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여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 같은 분이 대통령 되면 네. 그러면 우리나라 정말 힘들어진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통 컨센서스 그러니까 그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공감대 해요. 있습니다.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우리 가슴 아프지만 이것을 딛고 일어서서 이 털고 일어나야 위기를 돼요. 네. 털고 일어서서 이 위기를 다시 기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제 공격하고 욕했던 거 이제 그만하시자고요. 뭐
하다 보니까 네.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상대방에게 아주 심하게 한 얘기도 음. 있어요. 네. 뭐 가슴 아프게 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뭐 같은 집안끼리 있었던 그런 사소한 투닥거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잘 정리를 해서 민주당과 싸워 이기는 후보를 음. 내기를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제 집안 싸움 한 거 맞는데 음. 사실 한동훈 대표 쪽은 맞았습니다. 맞았죠. 네, 때린 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쵸? 예. 가짜 뉴스 만들어내지도 않았고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틀린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라고 음. 얘기했고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옳은 얘기만 네,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 선거 때 우리 지난번에 그 부산 금정구청장과 강화 군수 선거에서는 우리가 이겼잖아요. 다 이겼어요. 압승했지 예. 않습니까? 그런 능력도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똘똘한 아들, 똘똘한 뭐 누구 다 쫓아낸 다음에 그래서 전광훈 뭐 이런 분들하고 손잡아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우리가 정말 제대로 지금 이제 웨이크업 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자신이 없잖아요. 무슨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없죠. 질 자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어떤 저희 분이 아까 숲제명 딱 기다려라라고 했는데 진짜 우리 자신 있고 또 카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자 오늘까지만 심란해 하시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툴툴 털고 일어나서 2달 동안 우리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응원의 댓글 읽으면서 오늘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로. 제일 위에 아니 네, 위로 올려주시면 네, 한참 내려가 위인데. 주세요. 여긴 다 아까 네, 읽은 아니 거 안 했어요. 읽었어요. 이제 읽었어요? 1시 방송에서 읽었어요. 아, 그래요? 네, 상남자 TV님 거 다음부터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아닌데. 감독님 올려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네. 네. 여기서부터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윤인숙님, 김종영님 응원합니다. 이제 날아오르셔야 합니다. 네. 홍현님, 너라서 고마워. 고맙습니다. 희영님도, 네, 여러분 치얼업 하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대항해 시대님, 부산 금정구 보궐선거 때요, 김옥균 프로젝트로 한동훈 대표 끌어내린 친윤 중진들 지금 민심 아니다? 그때 투표율과 지금 투표율 차이를 보고도 드는 생각이 없나요? 나사 빠진 국힘 중진들 이번 선거와 기각이냐 각하 안 되면 뭐 동해나 대한해협에 빠져 죽는다는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유진님, 이번에 정신 못 차리는 친윤 또 극우에 올라탔던 의원님들 정리하는 게 건강한 보수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네, 장재원님인가요? 마음 아프 지원. 장지원 지원. 지원이군요. J22니까. 네, 마음 아프지만 정신줄 딱 잡습니다. 유능하고 정상적인 대통령 만나고 싶습니다. 네, 질 자신 없어요. 네, 솔님. 국민의힘 의총에서 대선 후보 내지 말자라는 소리가 나왔다네요. 아, 맞네요. 예. 야, 진짜 미친 거 아니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그냥 이재명에게 대통령 자리 만들어주자는 소리입니까? 화가 나네요. 라는 거 주셨어요. 와, 의총에서 나온 얘기가 맞구나. 저도 들었어요. 예.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이디님, 모두 고생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 한동훈 대표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주세요. 다람쥐님들, 도토리 될 때까지 한동훈과 함께 뜁시다. 네, 빌리프님. 과거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요. 저희는 앞으로 미래로 갑니다. 그래야죠. 네. 우리 한시국미 해야죠. 한시국미. 예. 네, 대항해 시대님, 매트릭스에서 진실을 일깨워주는 빨간 약과 거짓된 진실에서 살게 하는 파란 약 주었을 때 네오는 빨간 약을 선택하고 이후 진실을 신념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했지만 레이건은 빨간 약을 선택하고 후회하고 거짓된 진실 속에 살게 파란 약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둘 모습 중 네오는 한동훈, 레이건은 지금까지 각하와 기각을 외친 친윤 중진과 자통당이 보이네요. 네. 라는 글까지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야, 근데 의총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게 맞다니까 진짜 제가 좀, 그 뒤로 좀 멘붕 왔는데. 네, 그 아이디 좀 읽어주세요. 수선화님. 저는 이재명보다 몸만 30세 이준석이 우파 분열시키고 궤변 떠들까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근데 하여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쨌든 결정 났습니다. 결정 네. 났고, 또 보수는 대통합해서 정권 재창출하는 데 노력해야 되고, 저희 뉴스엔진이 그 앞장서서 열심히 여러분들 손 잡고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함께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거의 5,000분 가까운 분들이 그 그랬어요? 동시 접속을 하셔서 아유, 고맙습니다. 4,700인가 800인가 음.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셔서 어쨌든 이 순간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죠. 진짜 지금부터 시작. 새로운 네.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그런 장정이 시작돼야 됩니다. 근데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뭐 이렇게 길지는 않고 2달 동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네.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힘을 모아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도 1시 방송이 있고요. 내일 1시 방송은 저희가 빨대왕과의 합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1시 방송 잊지 말고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또 오늘도 방송 많으시죠? 예, 빨리 가야 가셔야 됩니다. 되죠. 예. 김유진 씨하고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예. 네, 우리 안부나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끝날 때 정정당당 한시 국민 외치고 끝나면 좋을 것 그러겠습니다. 같아요. 네, 제가 정정당당. 예, 알겠습니다. 정정당당. 한시 국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